신경과학자 아닐세스는 책 내가 된다는 것으로도 국내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의식을 가진 AI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노에마 매거진에 에세이 형태로 실었습니다. 꽤 긴 에세이인데 온라인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세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의식이 계산적인 속성이라기보다는 생명적인 속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산적인 속성이라면 근시일 내에 의식을 가진 AI가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계산은 컴퓨터에 의해서 잘 수행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현재에도 의식 있는 AI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하지만 아닐세스는 의식은 생명적 특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생명 현상을 구현하는 차원의 일이 되기 때문에 훨씬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는 지능과 의식을 분리합니다. 지능은 행동하는 능력,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능은 입력과 출력 사이에서 뭔가를 처리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입니다. 반면에 의식은 경험적인 측면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빨간색에 대한 질감을 갖습니다. 유명한 논변으로 박쥐 논변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박쥐에 생리학에 능통하더라도 박쥐가 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패러디해서 아닐세스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GPT가 된다는 것에 대한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 단정할 수 없다. 물론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능력으로 여겨지는 만큼 역시 언어를 다루는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가진 지능과 의식 수준을 투영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기능주의적인 버전의 신경과학에서는 정보가 전역적으로 공유되어 여러 모듈들에 의해서 사용 가능해질 때 의식 현상이 등장한다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언어를 담당하는 모듈에 의해서 정보가 공유되어 의식적인 언어 구사가 가능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언어적 보고를 의식에 대한 지표로 보는 것이 이러한 기능주의적인 신경과학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언어를 곧잘 다루고 있는 인공지능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의식을 가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공유 혹은 정보적인 처리는 계산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철학적인 입장을 계산론적 기능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주장에 따르면 실리콘 베이스의 컴퓨터에도 의식이 싹틀 수가 있습니다. 물질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계산을 구현할 수 있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반도체라는 게 생각해보면 본질이 모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하드웨어일 뿐이고 정신이나 의식은 소프트웨어적 측면으로 보는 것이 계산론적 기능주의의 관점입니다. 반면에 아닐세스에게 의식은 물질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드웨어 기반 위에서 구현된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아예 이러한 구분이 없습니다. 의식은 그저 생명 프로세스의 발로인 것입니다. 특히 아닐세스가 마투라나와 바렐라의 용어인 오토포이에시스를 자주 언급한다는 것도 특기할 만합니다. 자기를 생성하는 존재, 그래서 존재와 함이 분리되지 않는 존재, 이것이 생명체인 것이죠. 관련하여 제프리 힌트는 인간처럼 수명을 가진 컴퓨터의 개념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이 물질적 토대에 강하게 묶여있는 컴퓨터로서 일반적인 컴퓨터가 하드웨어가 망가지더라도 소프트웨어는 얼마든지 복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말하자면 서브스트레이트, 기질 혹은 기판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있는 컴퓨터이고 일반적인 컴퓨터는 이러한 기판에서 자유로운 컴퓨터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닐세스가 소개하는 것이 와트 조속기입니다. 이 와트 조속기는 동적 시스템에서 자주 설명하는 그런 사례인데요. 이것은 돌아가는 속도에 따라서 연결된 팔이 증기가 나오는 뚜껑을 조절하는 방식의 기계인데 여기에는 이산적인 계산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속적인 작동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산이 아니다 혹은 최소한 튜링 기계에서 제한하는 종류의 계산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굳이 계산이라고 해야 한다면 기질과 결합된 계산입니다. 이 조속기를 둘러싼 논쟁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피 붕괴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생명 프로세스를 이산적인 계산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는 있겠으나 생명의 본질이 그러한 계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닐세스는 시뮬레이션과 구체적인 구현, 인스텐시에이션을 구분하라는 말도 하고요. 시뮬레이션은 내적 인과를 다루지 못한다. 흔히 드는 예로 날씨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폭풍우를 구현한다고 해서 실제 폭풍우의 인과적인 힘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책 내가 된다는 것, 이 책의 내용을 되돌아보면 핵심은 예측 처리 이론을 자아의 근원과 연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지각도 예측이고 인간의 행동도 예측이고 행동을 통해 변화될 지각을 예측하는 능동추론도 예측이고 인간의 신체 상태에 대한 정보, 즉 내수용 감각도 예측이고 정동과 감정의 더 근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저 존재한다는 것, 생명체가 살아있기 위해서 구현되어야 할 생리적 상태에 대해서도 아주 높은 강도로 자기실현적인 예측이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내가 된다는 것, 이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토포이에시스와 연결하는 것이 진짜 아닐세스가 특별한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컨대 끊임없이 자기를 생성하면서도 자기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이 예측 처리인 것이고 그 예측 처리가 곧 의식 경험이 되는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이 빙유, 내가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생명체는 자기 생성을 한다.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산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활동과 존재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 상태를 매우 높은 사전 확률을 가진 예측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자아의 근원이다. 생리적 상태가 변하면 내부 감각이 변하고 그 내부 감각에 대한 정동적인 느낌도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식의 기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닐세스의 주장은 2세대 인지과학의 오토포이에시스와 예측 처리, 예측 코딩 이론을 접목해서 의식의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예측 처리의 근원에 생명 프로세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AI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누구도 의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닐세스가 부정하는 계산론적 기능주의의 패러다임, 즉 현재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방식이죠. 이 방식으로 그곳에 닿을 수 있을지 혹은 없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닐세스는 생명 물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방식보다는 생물학적으로 뇌를 구현하는 방식이 좀 더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그는 의식 있는 AI의 개발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식 없는 AI에 의식이 있는 AI의 지위를 부여했을 때의 문제점들도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 있는 AI를 테스트할 수 있는 증명된 그리고 합의된 방식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AI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인간이 통제력을 잃게 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아닐세스의 에세이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아닐세스의 책 제목인 내가 된다는 것, 빙유는 예측 처리 이론으로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근원으로 들어가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오토포이에시스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토포이에시스에 대해서는 이 바렐라와 마투라나의 책들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으니까 그 영상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